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소나타와 모든 K5에 대해서 전체 시세가 어떤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미리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도 모르겠고 한데, 도움이 되실 분들은 한눈에 이 정도, 요즘에 이 정도 시세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거니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 영상의 의의는요,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싸게 봤으면 좋겠다, 좀 전에도 어저께인가 전화가 왔었을 때 항상 제가 싫어하는 표현을 많이 써주시는데, 키로수 상관없다, 그리고 뭐 금액 타고도 어느 정도 있어도 관계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문제가 있으면 금액이 싸면요, 저한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요.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희망하는 시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세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가면서 그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좀 어떤 점들이 제가 중고차 하면서 느낀 점들인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가운데 줄을 쭉 이렇게 구분을 졌는데요, 이 위에 것들은 문의를 하셔도 뭐 다른 딜러는 어떻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소개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싫어요. 그래서 이 선 위에 것들은 안 하고 싶다. 이유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하자, 그 다음에 엔진, 미션. 미션은 좀 괜찮을 때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엔진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연 설명 다 떠나서 소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싶지 않은 차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이 두 개. YF 소나타는 알겠는데 소나타 브릴리언트는 누 엔진이라 괜찮은데, 13년식 YF 소나타는 마지막에 나온 거는 12년식도 LPG 누 엔진인데 괜찮은데, 싫어요. 여태까지 저 이제 유튜브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구매하시고서 잊혀졌겠지만, 유튜브 초창기부터 요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긴 거는 싫고요. 여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개 몇 번 해드렸는데 좀 별로였습니다. 하부 부식이라든가 엔진 미묘한 문제 때문에도 조금 이제 별로였었고, 근데 LF 소나타는 소개해드렸을 때 하자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 엔진 미션으로는. 그럼 다른 거는 문제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하튼 기분이 좋은 차니까 이거는 소개해드리고 싶고, 연식 문제인가? 보통은 한 10년 무렵이 될 때쯤 되면은요, 하자가 이제 슬슬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옵니다.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증기간 끝날 무렵에 문제가 딱딱딱 터져나오는데, 그게 세타2 엔진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헤드가 이렇게 하는데 오일 감소 현상으로 인해서 찌꺼기 카본 때들이 이 실린더 패드와 이 블럭 사이에 있는 벽에 마찰이 되는 점이 있어서 열받으면 이제 붙어버려서 터져버려요. 시동이 안 걸리거나 각종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좀 두드러지는 차입니다. 대수는 많아요. 대수가 100대가 넘어가면은요, 다소 원활하게 구매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100대가 넘어가면은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비교를 해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같이 넣어봤습니다. K카에는 몇 대가 있느냐? 이거는 인천 경기 지역만 해당하는 거고요, 요거는 전국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봤을 때 몇 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 경기만 봤을 때 대수가 많습니다. 소나타 브릴리언트는 그렇긴 한데 어차피 위에 거는 제가 문의를 주셔도 소개 안 해드릴 거니까, 이 밑에를 보면은 다 100대가 넘고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전체 시세 무사고 유사고 다 포함해서 제일 싼 것들을 시세인데, 이 위에 것들은 이제 설명 잘 안 하겠습니다. LF 소나타는 600만원부터 시작. 이 밑에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200 밑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전략적일 수도 있고 그냥 한 이 정도부터가 제일 밑바닥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300짜리 400짜리 그런 거 있어도 무시하고, 그런 거는 작전 매물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일 저렴한 시세를 600부터 받고 제일 비싼 시세를 1700보다 더 비싼 매물도 있겠습니다만 1700이 가장 마지막 아닐까? 1850 이런 것들은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거나 쓸데없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빼고, 제일 비싼 살만한 것들은 1700부터가 아닐까? 이 600부터가 살만한 매물이냐? 그게 아니고, 이 600은 유사고 무사고 다 포함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시세를 봤을 때 1150이 중간 지점인데 요 가격이 적당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900부터 1500 사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요, LF 소나타 16년 이상으로 해서 키로수 좀 짧게 해서 괜찮은 조건으로 본다고 한다. 저랑 거래하신 분이 한 분 안 계세요. 그 얘기는 왜냐, 16년 이상이 되잖아요. 매물 대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 LF 소나타 지역은 경기 인천 지역만 봤을 때 키로수 9만 이하로 봤을 때 색깔은 흰색, 휘발유, 썬루프 있는 모델만 보잖아요. 있는데 터보예요. 1700 가까이. 게다가 휠도 호불호가 있는 휠입니다. 내가 본넷도 바꿨죠. 이런 것들은 앞에 그릴도 바꿨고 휠도 이런
이런 거면은, 게다가 머플러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구매 안 하세요. 순정돼 있는 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데 없어요,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문의는 와도 저랑 거래하실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사이트에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는 차종이거든요. 그래서 1300까지, 뭐 1400까지도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어렵습니다. 1699만원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해도 마음에 들만한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식은 한 15년, 16년 뭐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15년에 몰려 있거든요. 뒤로 갈수록 다음 모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잘 구매를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신차가 많았다가 점점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초반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 매물이. 중고차 매물도 비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50에 뭐 9만 킬로 미만 이렇게가 아니라 보면은 연식을 빼고요. 키로수는 1년에 15,000km 정도 탄다고 하는데 한 13만 정도까지, 한 14만까지 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10만은 좀 애매하다, 고칠 게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이미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현재 상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2.0의 스마트 프리미엄이 좀 일반적인데 스마트 쪽에 매물이 몰려 있습니다. 스마트만 봤을 때요, 매물이 19대고 흰색 빼고요, 스마트만 봤을 때 65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엄만 봤을 때 매물이 더 적을 겁니다. 16. 옵션 차이거든요. 스마트가 많다라는 건데, 스마트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페셜 봐서 어떤 게 차이 있느냐라는 거를 궁금해 하신다면은 기아 노브 주변, 여기 전자 파킹 있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스마트를 봤을 때 기아 노브 주변을 보면은 뭐 비슷하고 그냥 열선만 있죠. 열선만 있어. 핸들 열선 버튼도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가 일반적이고 키로수 13만은 뭐 괜찮아요. 현재 상태 보면 뒷자리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950입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안에 조금 있잖아요. 근데 뭐 중대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좋은 쪽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50 정도가 가면 갈수록 이쪽이 마음에 드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이쪽으로 가면은 돈 들어갈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12만이면 오히려 뭔가 더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고칠만 할 때쯤 돼갖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게만 희망적인 해석을 통해서 더 싼 거를 사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만 싼 거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은 LF 소나타를 700에서 1100 이상은 안 사시려고 하실 텐데 가운데 금액인 11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뭐 1200 사도 1300 사도 엄청나게 비싼 시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1500이 넘어가면은 LF 소나타 1500 넘게 주고 왜 사?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들긴 합니다. 소나타 뉴라이즈 요게 있는데 제가 1300대도 괜찮은 거를 판매를 했었거든요. 1550 이게 가운데 시세입니다. 뭐 고르고 키로수 맞추고 뭐 썬루프 맞추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1700, 1800도 갑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소나타 DM8 같은 경우에 2300 정도인데 2000 언저리에도 괜찮은 차가 좀 있긴 있었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맞추지는 마시고 2300 무조건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일 싼 거는 1500이고 비싼 거는 3100이었는데 한 2300 정도 준비하시면은 더 싸게도 사실 수 있고, 약간 조건은 흰 색깔에 풀옵션에 키로수 뭐 6만 이하에 이렇게 되면은 점점 2000 후반에 3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사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싸게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500에 샀다 쳐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조건, 좋은 키로수 사시려고 하셨던 것보다 싸게 사신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면 아낀 것만큼 차에 투자하면은 그만큼 원상복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K카도 대수는 많아요. 근데 인천 경기만 봤을 때 이 작은 지역 안에서, 이건 전국이고 이거는 인천 경기만 봤을 때 말이죠, 서울 빼고 봤을 때 330여 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는 경기도, 인천 이쪽이 많다라는 겁니다. 속지만 않고 사신다라고 한다면은 중고차는 이겁니다. 첫 번째, 가격 속지 않고 차 상태 적당하면서 나중에 하자 처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딜러인가. 하자 처리를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보증이 되는 품목은 여러분들 돈 한 번도 안 내시고 보증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부품 외에는 다 소모품으로 빠집니다. 그런 것들은 딜러들이 책임에 대해서 해드릴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은 알겠다, 근데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는 소비자분 반, 저 반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놓은 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이거는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은 가끔 안 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제 정책은 되도록이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부담되는 측면이 아니라 웬만하면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의무로 하시고 무조건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도 가끔 아주 가끔 뭐 1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자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끔 나올 수 있는 게 중고차죠. 남이 탔던 거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90% 이상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중에 9분은 저랑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예요. 높은 확률입니다. 소비자분들은 최대한 낮게
있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소나타 뉴라이즈 1000 초반에 이제 생각한다라고 이제 문의 주신 적도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라서 소비자분들께서 희망하시는 시세들이 요런 느낌이지 않나 라는 건데, 제 생각은 조금 더만 높게 보시면은 무조건 비싸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K5랑 소나타랑 뼈대가 똑같아요. 그리고 엔진도 같습니다. 누 엔진 이런 게 같아요. 같은 플랫폼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품이 호환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디자인 차이인데 말이죠, 요거는 양카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관계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저건 무조건 양카야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닌데 양카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분이 너무 강하게 생각하신 나머지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K5 이하 것들은 소개해드리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좋은 기억이 없어요 이제 말이죠. 더 뉴 K5는 이제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랑 비슷한 건데 왜 포함을 시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쁜 기억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제일 싼 거는 이제 800선부터 진짜 이제 무사고 유사고 키로수 다 포함해 갖고는 500부터 시작이고요. 제 소견으로는 12만까지로 봤을 때 요거는 12만까지로 본 건 아닙니다. 그냥 중간 시세를 본 거고요. K5는 오늘 이거 조사를 했는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조사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요거는 오늘 조사했어요. 800부터 12만 킬로까지만 본 겁니다. 800부터 시작이고 제 생각에는 1300까지가 맥스인데 1050 정도 보시면은 무난하게 여유 있게 사실 수 있다. 착값만 봤을 때 말이죠. 이 밖에 들어가는 돈은 등치득세 한 7%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도비 44만원, 45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고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가 40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나와 있는 표시된 금액에서 알아서 빼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은 또 어떤 딜러에 따라서 해주는 딜러가 있고 안 해주는 딜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한 10건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중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인데 해드리지 뭐, 이런 마음이긴 합니다. 의무는 아니긴 하지만 제 자발적으로 반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MX랑 SX는 같습니다. 2세대로 같고 2.5세대예요. 엄밀히 따지면 165대가 있는 겁니다. K카는 61대가 있는 거고 전국 통틀어서 이거는 경기 인천 지역만 해서 165대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 12만 킬로까지 봤을 때 제일 싼 거는 1000만원부터 해갖고 1700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1350 정도 보시면은 소소하게 구매하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1400에 사신다고 해서 비싸게 사시는 건 아니고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속지만 않으신다고 한다면 말이죠. 키로수 12만까지로 봤을 때 말이죠. 등급은 제일 낮은 등급부터 풀옵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이유가 있을 겁니다. 키로수가 낮다라든가. 근데 굳이 키로수를 너무 낮게 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 6, 7만 보셔도 그냥 앞으로 관리를 하고 안 하고 이제 차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키로수대가 6, 7만 킬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4만 킬로가 이제 한 번도 엔진을 안 갈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겠지만 말이죠. 중간 금액 1350, 그 다음에 더 뉴 K5 2세대 뒤에 브레이크 등이 프로스펙스 같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스펙스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금액 1850 정도로 준비하시면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 2000 가까이 가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선택의 폭 K5 3세대도 낮은 등급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트렌디 이런 거 핸들 열선 있는 게 아니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풀옵션으로 가능하고 난 외관 상관없어, 연식 비슷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같은 금액이면 풀옵션을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 아니야 나는 옵션이 없어도 돼, 난 껍데기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집합되는 겹치는 금액 사이로 선택의 여지가, 어떤 분은 아예 키로수 낮게 옵션 좋게 그 다음에 흰 색깔이 또 비쌉니다. 흰 색깔로 이렇게 구매하실 가능성이 있고, 아니야 나는 껍데기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교집합되는 부위들이 조금씩 있다. 요게 교집합이 있고 요게 교집합이 있고 그렇습니다. 겹치는 부위를 말이죠. 소비자분들은 한 이 정도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말이죠. 소나타 등 중형차가 필요하신 분들의 유형은요, 승차 인원이 보통 한두 명인데 가끔 4, 5명도 탄다 라고 했을 때, 가끔 가족이 탄다 라고 했을 때 안 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준비해야 되고 뒤에 가방이라든가 짐 가끔 싣고 다니는데, 그리고 또 쪽팔리느냐, 그리고 또 승차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다릅니다. 준중형과 중형
중형이 좀 다르고, 중형과 준대형, 그러니까 대형차 승용이 또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중형차가 뒷자리 조금 통통되는 측면이 있지만 자주 안 타니까 거의 뭐 출퇴근 용도로 많이 타는데, 가끔 지방 가거나 가족 데리고 어디 뭐 강원도나 뭐 어디 가거나 할 때 한다라고 하면은 불편하지가 않은데, 준준형은 조금 뭔가 아쉽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형차. 그리고 가오 측면에 있어서 준준형은 왜 준준형 샀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서, 쪽팔리느냐 관계없느냐. 근데 확실히 월등히 준준형이 연비는 좋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 준준형이 근데 신차 가격은 중형이 더 비싼데 준준형이 비싸요. 쓸데없이 말이죠. 왜냐면은 담가되는 속도가 좀 고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중형보다 준준형이 수출을 잘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형이 메리트가 조금 더 비슷한 금액인데 아반떼 AD 살 바에는 K5나 소나타를 살까?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거고, 개개인별로 좋고 나쁘고가 성격에 따라서, 보는 그때그때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차를 원하는 그런 유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후반 30대 초에는 준준형을 탔다가 이제는 중형 이하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끔 간다라고 봤을 때, 근데 어르신들 보면은요, 준준형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중형이 좀 낫지 않겠어요? 라고 추천을 또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에 맞게끔 타시는 거지, 남의 얘기 듣고 사는 거는 아닙니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연비 세금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지 됩니다. 근데 준준형과 중형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중형도 많이 그래서 보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싸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을 나가는 측면도 있어요. 이거는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의 특징이고, 파시는 분들이 또 입장이 돼보면 바뀝니다. 그것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하세요. 그게 시세예요. 근데 이제 파시는 분들은 시세에 맞게끔 파시죠. 뭐 예를 들어서 3천에 샀는데 2, 3년밖에 안 되는데 2천밖에 안 된다고 쳐요. 그래도 시세가 누가 사든지 2천이 시세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시세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싸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판매자 입장도 한번 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키로수 조금 많아도 관계없어요. 사고 어느 정도 있어도 뼈대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키로수 조금 많아도 관계없어요. 있어도 키로수 조금 많아도 관계없어요. 사고 어느 정도 있어도 뼈대만 안 먹으면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무사고입니다. 뼈대 안 먹은 거는 무사고예요. 외판 교환 몇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완전 무사고 사는 게 이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 그러면 완전 무사고 살래. 뼈대 안 먹으면은 무사고인데 무사고 시세면은 나 완전 무사고 살 거야. 이렇게 되더라도 말이죠, 너무 그렇게 사면은 대수도 줄어들고 어렵지 않나?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키로수 많아도 관계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7만, 18만, 19만, 20만 좀 넘어가더라도 그런 분들은요, 오케이, 좋아요. 대신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엔진 미션은 괜찮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하자가 어느 정도 있는 게 그만큼 도로를 많이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키로수가 10,000km면은요, 일단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500km가 안 된단 말이죠. 엄청 다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한 크랙, 노면, 울퉁불퉁한 거, 방지터, 비, 바람, 돌멩이, 앞유리에 뭐 돌방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품성, 그 다음에 시트도 많이 앉으면 주름이 간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그런 거 이해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딱 봤을 때 휠 스크래치가 있다고 하면은 사이드 미러가 좀 깨져 있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은 고쳐서 쓰실 생각을 좀 하십시오.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주 조금 괜찮은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차값이나 전체 예산 정해놓고 키로수 맞추고 색깔 맞추려고만 해도 매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까 16년식의 흰 색깔만 보려고 하시면은요, 1600, 1700 그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식 이런 거를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연식 딜러들이 잘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느냐?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키로수를 많이 봅니다. 키로수를 왜 보냐? 차량의 나이에 좀 비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용감, 풀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에 관해서 마지막 연식은요, 풀체인지 되기 전 페이스리프트 된 마지막 매물 대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풀체인지도 마찬가지고, LF 소나타는 풀체인지 된 모델인데 마지막에 페이스리프트 기대에 대해서 다음 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연식
이번식은 16년, 17년식의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 매물 대수가 현저히 부족해집니다. 풀체인지나 바뀐 모델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말이죠. 일반적으로 같은 값으로 조금 바뀐 페이스리프트보다 전체적으로 바뀐 풀체인지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수요가 많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 뉴라이즈 마지막 연식에 뭐 좋은 거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액이 낮을수록 그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조건 아닌데 싸면 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대신에 싸게 구매한 만큼이라고 해놨네.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그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싸게 샀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싸게 사시는 거는 동의합니다. 옵션 없어도 돼. 나는 뭐 문제가 있어도 수리비 나올 거 예상하고 돈 준비해놨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요. 근데 싼 것들을 아주 좋게 해석하시고 기대감이 너무 크신 분들은 부담이 됩니다. 공부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정답이 안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원래 그게 맞아요. 좋게 살려고 하시면은 올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산에 비스무리하게 사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올리다 보면은 좀 타협을 좀 해갖고 약간 올리는 거, 한 모델 더 올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올리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좋은 모델 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조금만 타도 감가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6, 7년 된 모델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다 싶으면은 이 모델이다, 이거 가격 괜찮은데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주시고 매물을 그 매물만 보실 게 아니라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이렇게 후보군을 보시면은 그 중에 좋은 차 한 대 없겠느냐, 그나마 인 매물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가느냐, 이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엔카로 보고 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이 매물 갖고 나왔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딜러에게 직접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정직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선을 정확히 알 확률 높은 알선 딜러에게 구매하느냐, 요 분들은요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의 단점을 다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유튜브로 이 차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부까지 안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선, 그러니까 알선 딜러들은 수많은 몇백 대나 뭐 되는 차 속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가장 후회하지 않을 결정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후보군을,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물론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하신 분도 계셨다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흔치가 않습니다. 한두 달 봤다, 제 영상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 봤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보려고 하면은 요거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차 속에서 여러분들 예산에 맞게끔 좋은 차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분들이 수수료를 안 받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차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놓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면 오실수록 좋겠어요. 요 방면을 나쁜 딜러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공부 안 하고 그냥 믿고만 가면은 그 딜러가 파악을 하고, 이 손님은 시세를 잘 모르는구나 해서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딜러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건 시청자분들 마음이시긴 한데,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가 중요한가요? 연식이 중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유튜브 명장 본색의 이제 박병일 명장님께서 키로수가 나이에 비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키로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연식 진짜 얼마 안 된 신모델 같은 경우에 키로수가 많은데 싸다라고 하는 것들은 장거리 위주로 진짜 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은 폐차할 때까지 탔었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고, 중간에 수출을 날리게 될 수도 있는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한 분들은 평균 키로수 따라가시면은 그게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없고요. 각자 이제 생활 패턴에 맞게끔, 가치관에 맞게끔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원래 그게 본 목적이다 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인데, 아니다, 차는 남에게 보여줬을 때 쪽팔리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여자를 태우거나 가족을 태우고 어디를 갔을 때 저 집 왜 이렇게 안 좋은 차 타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말이죠. 괜히 자괴감, 그런 자신감, 그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다. 각자의 가치관, 가정마다의 또 가치관. 예를 들어서 나는 모닝이 최고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은 모닝 한 대면 돼, 우리 가족 패밀리카는 모닝이야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야, 중형은 타야지 라는 분이 계시고, 대중적으로 많이 그렇게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 보는 대부분 차들이 중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슈퍼카 그런 거
뭐 막 수입차 그런 것보다 그냥 중간치 차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의 지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차 안 타갖고 나는 불행해 이러신 분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에 행복의 성적순을 매길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낮은 차 타면 어때요? 그분께서 가치관이 연식 조금 낮아도 굴러가는데 상관없고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면 돼 라고 하시는 분 나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져 가는 거는 맞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막말로 NF 소나타나 그런 차가 굴러간다고 해서 타고 쳐놓은 NF 소나타 트랜스폼 누가 타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빵빵 거리여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가치관이 나는 차에 관심이 그렇게 난 돈 있어도 나는 NF가 좋아 이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난 TG 그랜저가 좋은데 실제로 강남 같은 데 가면은요 돈은 좀 많으신데 그냥 뉴그랜저 XG 아직도 타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제 좀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런 얘기 들어도 뭐 난 차 관심 없어요 뭐 이러신 뭐 단호하신 분들이 아직도 좀 TG나 뉴그랜저 XG 타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나아요 저게 나아요 물어보시는 분들 말이죠. 답은 본인이 더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차 중에서 뭐가 더 나은 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쫙 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40분 가까이 녹화를 했는데 이게 저는 차를 이렇게 고른다라는 내용이에요. 멈춰놓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형차들 조사를 이렇게 엑셀로 해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경기 전체 대수 이렇게 쭉 맛배기로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캡처해갖고 안내해 드려 보려고 대중적인 희망 가격 그 다음에 전체 시세 그 다음에 이민용 팀장 시세 있지 않습니까? 12만 킬로 이상 안 보는 걸로 해갖고 무사고만 위주로 해갖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 라는 거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고요. 대형차도 이제 전륜이 있고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가는 게 있고 뒷바퀴 굴림 방식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대표적인 고질병 대부분은 아니긴 한데 가끔 많이 보는 고질병들도 체크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대형 국산차 말이죠. 하이브리드까지 이렇게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랜저 제네시스까지는 거의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엔진 형식도 이렇게 해서 세타2 이런 건 이제 걸러야 되지 않을까. 2.4도 말이죠. 제가 좋아한 거의 2.4 비스무리하게 세타 엔진 비스무리하게 좋아하지 않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주황색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차는 아니다라는 거를 표시해 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많이 조심해야 되고 하자의 위험성 그리고 고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수는 또 많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연식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고 고질병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비추지 않을까. K카가 2대 있는 거라고 한다면 0대 있는 것도 있는데 K카는 말이죠 특징이 되는 차만 하는 느낌은 있어요. 좀 애매한 것들은 딜러한테 경매로 뿌리고 자기가 되는 차는 본인 회사에서 매입해갖고 직접 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무조건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신에 가격이 여기 일반 매매단지에서 파는 것보다는 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매물들을 좀 더 1차적으로 유익 있게 보시고 정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K카 보셔도 되긴 하는데 좋은 딜러를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매매단지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소나타 문의 요청 주신 지 2주 3주 된 것 같은데 또 역시 매우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구매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고 열심히 한번 자료를 조사 중이었고 조사를 또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봐주시면 간간이라도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는 않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소형 SUV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MW 5 시리즈도 해주세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한 대 한 대 올리면은 대수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일주일에 뭐 2개만 올리면요 한 달에 요만큼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로 조사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중간선입니다. 이거 파란색은 이게 적정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딱 이제 제일 싼 거부터 제일 비싼 것까지의 중간이니까 요 중간 이거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은 한다라는 의미가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참고만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기의 지표 이 대수 있지 않습니까? 인기의 지표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인기가 좀 시들해지기도 하고 이제 폐차되는 무렵이니까 중고차 매매단지에 또 없고 HG 그랜저 11년 12년은 많긴 합니다. 가격이 싸서 그리고 또 초창기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한데 서스펜션 그 찌그덕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프론트 케이스 누유 엔진의 소음이 또 나는 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부 소음이 그 찌그덕 덜거덕 뭐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고 현대 기아는요 핸들 이게 돌릴 때마다 덜거덕 거리거나 끼리릭 거리는 그런 고질병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고
구매 안 하시고의 그런 차이는 겉 깨끗함, 그다음에 속의 깨끗함, 거의 겉에 많이 어디가 뭐 단차가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휠 스크래치가 내 짝이 다 심하고 타이어가 다 달아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에 이제 결과가 좌우될 확률이 높지, 엔진 미션 안 좋은 차가 이제 대부분이지는 않고 거의 매우 소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